앞집 남자는 혼자 살아요. 직업은 알 수 없는데 옛날에는 경찰을 했었대요. 앞집 남자는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내요. 규칙적으로 담배를 펴요. 담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불과 일주일 만에 알게 됐어요. 그 남자의 문과 귀는 항상 열려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언제 집을 나서고 귀가하는지 듣고 있는 사람처럼 항상 제가 나갈 때마다 문을 열고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그분은 담배를 피러 나오셨어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친구나 남동생이 놀러 왔을 때 그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싫어졌어요. 저는 신고 대신 이사를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금을 내는 줄 알아. 남성 인권은 신세다. 여성 전용 음식점도 나오겠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이다. 남자들이 맥락화 못한다. 역체계 아니다. 2017년 2월 샵 이게 여성의 자취방이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한 펀딩 사이트에 올라온 여성의 자취방을 성적 대상화한 사진집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주거를 성적 대상화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여성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중 12.6%가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범죄 피해 장소는 42.6%로 건물 내부 및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성 안심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입사하신 분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입사 2달 차에 입주했어요. 여성 전용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고 찾아봐서 들어가게 됐어요. 월세가 거의 5분의 1 수준이고 전리비 합해도 15만 원 내외예요. 입주자들이 모두 여자라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충남 직장인들을 위한 여성 전용 아파트여서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심적으로 편안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늦게 귀가할 때도 좀 무서운 게 덜했고 CCTV도 많이 있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성이고 연봉이 3천만 원 이하, 성남이 직장이어야 해요. 관리인분이 남성분이셨어요. 물이 새거나 이러면 자고 있을 때 초인종 누르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고쳐주시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리인분도 여성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월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꿈을 그리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도관도 좀 낡았고 녹물 나오고 아무래도 낮은 월세로 관리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안심주택이 생기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은 것 같아요. 여성 전용을 위한 주택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공구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성 안심주택 정보 얻으려면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라든지 방 구조를 일차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하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집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긴 하는데 세부 주소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만 봐도 지도에 약간 동그랗게 표시해두잖아요. 맞아. 예약 안 하면 못 보게. 맞아. 예약 안 하면 예약한 사람들만 보게. 인증을 거친 사람들한테만 구체적인 그 주소를 공개하는데 특히나 여성 안심주택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도 자체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되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니까 안전한 곳에 모셔두자 이런 느낌이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의만 계속 맴도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거, 안전함을 더 원하는 건데 여성 안심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인 고립감의 제도로 여겨진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라든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잘 마련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도를 만든다고 그게 그대로 다 시행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들도 따라줘야 되고 이런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라든지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더 단절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이어져서 고립이 되고 점점 더 각자의 생활 영역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도 어렵고. 맞아.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회는 여성 전용이라는 게 사실 없어지는 사회잖아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없어지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다 사라지기 마련인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2차적인 그런 보호 장치로서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데 조객 정도가 돼버리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고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지 근본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게 항상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깔려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잘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사실 만들어도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은 있으나 없으나 무용지물이고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경우가 있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